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정책이란 거는 사실은 공공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보다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 연구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고 기반을 만드는 위해서 통계라든지 조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는 만들어진 어떻게 정해진 정책에 근거를 내는 거, 세 번째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거, 요 세 가지가 있고, 세 가지를 또 종합한 게 있고,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야 하는데, 문화예술 정책은 사실 문화예술이란 게 과학 논리라기보다 뭐 상상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이성보다 비이성, 비논리 이런 부분을, 그리고 창의력 이런 부분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사실은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하는 작업으로서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한때는 뭐 공무원들로부터는 뭐 이 정책 연구자가 뭐 예술가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, 예술가 쪽에서는 공무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박쥐 같은 삶을 살지만, 그래도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로서 굉장히 사실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엇일까요? 누구나 사실은 뭐 가장 큰 사건보다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저도 그렇다시피 처음에 이제 축제 연구를 하면서 뭐 여수 진남새, 뭐 수원 화성문화제, 뭐 그리고 뭐 강릉의 단오제 이런 연구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, 사실은 현장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축제는 그 다음에 안 했고, 그리고 이제 큰일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현재 지금 작년에 개관식을 하는 아시아문화 전당을 포함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추진위원회에 제가 이제 문화부에 파견가 있던 일, 그리고 뭐 민간 투자 사업 가지고 또 파견해서 실제 뭐가 벌어지는 걸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일,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연구란 부분이 실제로 보여지는 부분까지 나가는 데에서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고생도 했지만 뭐 보람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게다가 그 외에 당일이라든지 기무사라든지 현재 뭐 폐공간이라든지 유의공간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무리고 있지만, 그거에 이제 초창기에 제가 했다는 부분, 물론 굉장히 지금으로 봐서는 모자란 게 많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큰 의의가 있었다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잘못한 것도 볼 수가 있고 뭐 잘한 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성도 하고 기쁠 수도 있는 연구라 할 수 있고요. 현재는 전통 관련해서 융성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전통의 콘텐츠를 활용하고 국제하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, 전통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전통 공예 관련된 연구를 작년이나 올해 하는 게 또 굉장히 또 재밌어져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